주로 사업계획서 아마 지금 이미 쓰고 계신 지자체나 교육청도 계실 테고 좀 이제 준비하고 계신 교육청이나 지자체도 계실 텐데요. 아까 우리 옥동초등학교 공모사업 사례는 교장 선생님이 직접 공모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주셔서 제출하신 특이한 사례이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지자체랑 교육청에서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나중에 이제 사업계획서에 대한 이제 평가를 또 이제 해야 되고 올해는 조금 뭐 사업 건수가 좀 적었지만 작년에는 선정 건수 대비 30% 초과 접수돼서 미상정된 사례도 많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심사 기준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고 심사 기준 들으시면 이제 그 심사 기준에 부합하는 그 사업 계획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써주시는 게 이제 심사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 요령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심사 기준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심사 계획서 저희 양식이 아마 이제 공고 날 때 이제 배포가 됐을 텐데 그 작성 요령 사례 중심으로 좀 안내해드리고 뒤쪽에 이제 저희가 이제 교육부 이제 사업 이제 전문 지원 기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희 이제 사업 계획서 작성하실 때라든가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도 계속 조금 그 이후에도 좀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가지고 그 지원 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안내해드리고 교육부가 다른 일정 때문에 좀 자리를 비우셨긴 한데 교육부에서 발표하신 내용 포함해가지고 사업 접수 대상에 대한 뭐 궁금점이라든가 전반적인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을 갖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복합시설 이제 공모사업은 접수가 되면 그 공모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열어서 저희가 심사를 하고 있고요. 처음에 이제 공문으로 접수하기 전에 사업계획서가 조금 뭐 오류가 있는지 보완할 점이 있는지 저희가 사전 검토를 좀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좀 충실한 사업계획서가 작성돼서 다 심사가 좀 잘 받을 수 있도록 사전 검토를 해드리고 있고 이제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서 작년 사례 같은 경우에는 고득점 순으로 제가 사업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사 기준은 저희가 그 평가 항목을 크게 세 분야로 나눠서 그 평가 기준을 설계를 했고요. 총점은 100점 만점. 그리고 주로 이제 서류로 평가하는 정량 평가 항목이 50점. 그리고 심사위원회 그 심사위원들께서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정성 평가 항목이 50점에서 이제 총점 100점으로 설계를 했고요. 평가 분야는 지역 여건 및 수요, 그리고 사전 준비, 사업 계획의 타당성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눠서 평가를 하고 있고 배점은 40점, 25점, 35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이제 분야별로 세부 평가 지표가 있는데 지역 여건 및 수요는 지역 여건 및 수요와 관련해서 유사 시설이 있는지, 복합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인지, 객관적인 수요 분석을 했는지 이 여부가 이제 정량 평가 항목으로 되어 있고 사업의 필요성이 이제 그 정성 평가 항목으로 전반적으로 그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해서 점수를 주고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사전 준비는 추진 주체 간에 서로 얼만큼 그 이제 협력을 좀 하고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가 서로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사업 추진 의지, 투자 계획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업 계획의 타당성은 이제 교육부의 이제 교육계획 과제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늘본 포함해서 교육계획 개혁 과제와 연계했는지, 사업 계획이 합리적으로 됐는지,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학교 시설 내에 설치를 하게 되기 때문에 학교 시설 학습권이 얼만큼 보호가 될 수 있는지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그 지역 여건 및 수요 관련해서 생활권 내 유사시설 유무는 생활권 내 저희가 이제 체육관을 하게 되면 이제 체육관에 대해서
그 이제 생활권 내 저희가 1km 반경 내에 있는 시설의 유무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뭐 수영장을 하면 수영장, 도서실을 하면 도서실, 그렇게 해당 사업에 대한 유사시설 유무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5점으로 저희가 평가 점수가 되어 있고, 학교 복합 시설이 그 기초지자체 단위로 이미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 데가 있고, 또 이미 뭐 운영은 되고 있지 않지만 저희 공모 사업에 선정된 데가 있고, 그렇게 있을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전국 지자체에 다 고루 설치하는 것이 정책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수요 분석을 했는지, 객관적인 수요 분석은 뭐 별도의 설문조사가 있을 수도 있고, 별도의 또 연구를 통해서 또 수요 분석하는 경우도 있고, 자체적으로 또 어떤 성향적인 수요 분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거쳤는지 조금 보고 있고, 사실은 저희 이제 공모 심사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뭐 그 자투, 중투 뭐 이런 과정에서도 이런 수요 분석이 했는지는 심사 과정에서 계속 보니까 아마 공모 사업 할 때부터 이런 것들이 충실히 좀 작성이 되면 그 이후의 단계에서도 훨씬 좀 원활하게 사업 추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 필요성은 학교 및 지역사회 수요, 또 또 시설 현황, 또 지역의 어떤 정책적인 방향이 있을 테고, 또 학교 복합시설 설치하고 운영에 대한 그 지역사회 입장에서의 뭐 어떤 필요성이라든가 또 기대 효과 뭐 이런 것들을 심사 과정에서 어필할 수 있는 내용을 좀 종합적으로 정상평가이기 때문에 잘 기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전 준비 관련해서 사업 추진 의지는 이제 추진 주체 간의 이제 협력 방안이라고 해서 이것도 정성 평가 항목인데, 지자체와 교육청의 그 일방적인 사업보다는 좀 잘 상호간에 협력해서 하는 사업들을 좀 우선 선정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간의 그 역할 분담이라든가 협력 방안 이런 것들을 잘 기술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사전에 협약 체결이 된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량 점수를 5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투자 계획 관련해서는 그 국비 투자 여부라고 해서 타부처 공무 사업과 연계해서 좀 추진하는 사업은 저희가 문체부나 국토부에 관련 사업과 연계할 경우에 5점을 별도로 부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원비가 최대 총사업비 50%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교육청의 지방교육 재정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투자 비율을 좀 더 그 확대를 유도하자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지방비, 지자체 투자 비율을 구간별로 나눠서 최대 10점으로 이제 정량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 계획의 타당성은 저희가 이게 교육개혁 과제가 이제 뭐 그 고교학점제, 수영장, 유부통합, 자기주도 학습 공간 아까 사무관님께서 보고하신 그 내용들이 있고, 늘봄, 교육발전 특구 이런 것들이 이제 교육개혁 과제와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요것과 연계해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시면 저희가 정량 점수를 별도로 주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 계획의 합리성이라고 그래서 이 사업이 그 타당하게 설계가 됐는지, 이제 그 필요성 이외에 필요성이 있으면 얼만큼 합리적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했는지를 이제 정성 평가 항목으로 설정했고, 가장 배점이 높습니다. 25점으로 저희가 설정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학교시설 학습건보라고 해서 공사 중, 사용 중 안전대책 수립이 됐는지를 정량평가 항목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방금 말씀드렸듯이 교육청의 지방교육 재정을 활용해서 교부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총사업비 기준으로 비율로 이제 지원을 해드리고 있긴 한데, 시설 용도별로 지원비 단가를 저희가 별도로 설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그 선정이 되면 올해 9월이나 10월 중에 예정 교부를 하고,
내년 3월경에 확정 교부를 해서 통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미 선정된 사업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3개년 차 진행하고 있어서 있는데, 나중에 선정된 이후에 재심사를 이렇게 해야 되는 그 대상이 있는데요. 선정된 다음에 총사업비나 연면적이 30% 이상 변경된 사업이라든가 부지 위치가 변경되는 사업, 그리고 학교 복합시설의 이제 주 용도가 변경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별도로 공문으로 재심사 요청을 하시면 심사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해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서 저희가 통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원비는 총사업비의 지자체 재정 자립도, 그리고 아까 교육개혁 과제와 연계됐는지 뭐 그런 것들을 따지고, 또 수영장 또 인구 감소 지역 뭐 이런 것들을 따져서 이제 비율을 산정을 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총사업비는 이제 사업 추진 주체에서 설정한 총사업비 말고 저희 쪽에서 설정한 시설 용도별 지원비 기준 단가가 있습니다. 수영장은 제곱미터당 590만 원 정도, 체육관은 470, 도서관 420만 원, 교육 및 기타 시설 380, 지하주차장은 370. 리모델링은 용도별 기준 단가의 60% 이내, 그리고 5개 공간은 실소의 기준으로 저희가 교부를 해드리고 있고요. 아마 이것보다 좀 더 적은 단가로 하는 사업도 있을 수 있고, 뭐 사정이 있어서 좀 더 많은 단가가 필요한 사업이 있을 텐데, 그거는 이제 실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계획은 별도로 작성해서 추진하시면 되고, 저희가 요거는 지원비 산정을 위한, 좀 공평성을 위해서, 형평성을 위해서 지원비 산정을 위한 단가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고, 최근에 이제 뭐 유사 공사 사례라든가 뭐 지역에 또 뭐 특수한 공사비 증감 요인이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반영을 해서 합리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모 신청서는 저희가 이제 시도교육청에서 취합을 해서 교육부에 신청하는 단계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교육부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6월 12일에서 7월 11일까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여기 이메일로 저희 이제 공고가 돼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설명하고 말씀드렸듯이 요 일정대로 저희가 사업 접수를 받고, 요 접수 기간 전에 접수 기간 내더라도 저희한테 사업 계획서 사전 검토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수정할 부분 체크해서 회신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간략히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복합시설 사업 신청서 저희가 이제 최대한 간단히 만들려고는 노력은 했는데, 뭐 사업명, 사업 내용 최대한 이렇게 아주 최대한 짤막하게 써주시면 될 것 같고, 사업 예산도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지자체 교육청 나누고, 교육비 지원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 용도별 기준 단가가 별도로 있으니까 그거 참조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자체 평가 리스트는 주로 이제 정량 평가 항목들에 대해서 서류가 뭐 이렇게 구비가 됐는지 체크리스트로 좀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양식을 제공을 해드렸고요. 지역 구분의 인구 감소 지역이 우리 지원 비율에 영향을 미치니까 해당 여부 확인하셔서, 요건 이제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들이 89개에 있으니까 해당 사항이 있으면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재정 자립도도 지방재정 365에서 확인을 하셔서 기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유 운영 주체, 추진 주체 정해지지 않았으면 미정이라고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복합 시설은 세부 실별 아주 자세하게 실별로 써주시진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저희가
그 용도별 단가를 좀 아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주로 그 기준에 해당되는 큰 덩어리 수준의 복합시설별로 어느 정도 면적인지 하고 합계 면적 그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옆에는 그 해당 면적에 대한 산출 근거가 있으시면 기재해 주시면 심사할 때 참고가 될 것 같고요. 사업계획서에 이제 첫 번째 학교 및 대지 현황의 기존 및 그 향후 학생 추이가 그 요새 이제 학교 시설 사업할 때는 꼭 보는 항목이기 때문에 해주시고 기존의 학교에 있는 시설들 현황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대지 현황도 학교 그 부지에 어느 위치에 설치할 것인지 그리고 사업 전후 용적률 검표율 뭐 이런 것들 기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학교 복합시설 수요와 관련해서 인구수하고 이용자 수 뭐 그 현황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돌봄 시설이면 이제 우리 학생들 그 연령대별 인구 현황 이런 것들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역 내 유사시설 현황 여기 이제 5점이 있고 학교 복합시설 설치 지역 여부 이것도 10점이 있으니까 써주시면 될 것 같고 아래쪽에 이제 수요 분석이라고 해서 해당 시설에 대한 그 지역적인 수요가 있는지를 객관적인 수요 분석한 근거를 간략히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 필요성은 개조식으로 지역 여건과 관련한 거, 우리 학교에 짓는 거니까 학교 시설과 관련된 필요성이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우리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교육과 돌봄과 관련 운영과 관련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거 관련해서 간략히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추진 경과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좀 구분해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설 투자 재원 확보 계획도 이미 확보된 예산하고 미확보된 예산 구분해서 기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지원비도 아까 그 시설 용도별로 그 지원비 기준 단가가 있으니까 그 단가에 근거해서 산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획서 검토할 때 그 지원비 산정이 적정하게 됐는지도 저희가 검토해서 회신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기타 이렇게 나눠서 시설 투자 예산 내역도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설치한 다음에 운영비 부담이 뭐 수영장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크고 시설이 클수록 운영비 부담도 크기 때문에 그 운영비도 추정을 하셔서 기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치 및 동선 계획도 우리 학교에 들어오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지역민 동선 또 지역민 차량 동선 뭐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복합시설 운영 계획은 운영 주체하고 운영 계획 운영 주체는 이제 미정이면 미정이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학교와 학생들이 얼만큼 이용할지 어떤 시설에 대해서 지역 주민이 어떤 시설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얼만큼 이용할지를 구분해서 시간대까지 나누어서 기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습시설 그 학습권 보호 대책은 공사 중 안전 대책하고 사용 중 뭐 어떻게 그 동선을 분리할지 안전을 위해서 설계를 어떻게 할지 간략히 기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이제 뒤쪽에 이제 증빙 자료는 아마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만 저희 쪽에 제출을 해주시면 정량 평가할 때 근거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복합시설 지원 방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문 및 컨설팅 요청은 상시적으로 그 유선이나 공문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찾아뵙든가 별도의 장소에서 만나서 자문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나중에 이제 저희가 별도로 시도교육청에 안내 공문을 낼 텐데 전문업체 용역을 통해서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이 좀 필요하다 하시면 시도교육청에 좀 문의를 하셔가지고 수요 협의를 하셔서 시도교육청에서 시도교육청별로 저희가 별도로 TO를 나눠서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셔가지고 컨설팅이라든가 사전기획 요청을 저희 쪽에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권역별로 이렇게 크게 4개 권역으로 나눠서 담당자를 지정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고 실제로 컨설팅 지원도 적극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복합시설.kr에 그 우리 학교복합시설 그 여러 가지 그 학교 복합시설과 관련된 정보, 그리고 또 학교 복합시설의 위치와 현황에 대한 그 지리 정보도 좀 간략히 제공하고 있으니까 사업계획 작성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전체 설명회를 하고 있고요. 그 저희가 권역별로 좀 나눠서 권역별 설명회도 주로 이제 학교 복합시설 운영하고 있는 장소에 가서 시설 그 사례 답사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월 8일 날 그 대구 달서 디지털 창작센터에서 중부권 권역별 설명회를 할 예정이고요. 5월 23일에 경기도 성남 문화예술교육센터 여기 이제 폐교 활용해가지고 지자체랑 교육청이 나눠서 복합시설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권역별 설명회 할 예정이고요. 5월 27일 날 전남 순천의 순천 남초 거기도 이제 기존 학교 이제 리모델링한 사례가 있는데 서전 나눔터에서 설명회하고 이동해서 사례 답사까지 남북권 하는 일정으로 진행할 테니까 혹시 그 사례 비슷한 사례를 좀 같이 보고 싶으신 사업이 있으시면 저희 쪽에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역별 설명회 끝나고도 계속 사례 답사와 연계해서 설명회하고 수사례 답사를 할 계획이고요. 5월 20일 날 마산 지혜바다, 5월 29일 날 당진 그 학생 수영장, 6월 9일 날 강원도의 그 원주의 남사 골 문화센터 이렇게 그 설명회 겸 간단한 설명회 겸 답사를 할 예정이고. 오늘 설명해드렸던 화천 커뮤니티 센터하고 경기도 기형 소래 너나드리는 사례 답사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이니까 유사 사업 추진하고자 하는 추진 주체에서 그 필요하시면 같이 답사 가고 또 이제 궁금한 점 같이 여쭤보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복합시설 그 Q&A 그 몇 가지만 좀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학교 이외의 교육청 또는 지자체 부지, 폐교활용 부지를 활용해서 학교복합시설 조성하고자 할 경우 이제 공모 대상인지 이게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그 부지 제한이 없었는데 올해부터 학교 부지 그리고 폐교 부지 그 두 개로 이제 한정해서 법에서 규정한 대로 그렇게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지자체 또는 국고 지원 없이 교육청 지방비 재원으로만 복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모 신청이 가능한지, 교육청 지방비로만 투자하는 경우는 이제 교육청 사업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경기도 교육청에서 이제 좀 특수하게 수영장 설치하는 경우에 전액 그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고 운영비는 또 지자체에서 이제 부담하는 케이스가 접수된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설치비보다 나중에 운영비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대상으로 인정하고 선정을 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도 학교복합시설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요. 그리고 노인복지시설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미 추진 중인 사업들도 혹시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그 착공 전 사업 기준으로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계 중인 사업까지는 접수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